여러분 요즘 멜론이나 벅스에서 탑 100에 있는 노래들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귀에 까슬까슬한 소리로 대중의 귀를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들은 처음 딱 들었을 때 야, 노래 좋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오래 듣지를 못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요즘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정말 성황리에 열리고 있죠. 그곳에 다녀오신 많은 영웅 시대 분들이 감탄을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임영웅 씨를 실제로 직관하고 나서 큰 키에 훤칠한 외모, 그리고 요즘 더욱 세련돼진 외모 때문에 2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제 채널 댓글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록 일산에서 열리는 피켓팅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서울에서 열리는 피켓팅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성공하고 싶네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요, 임영웅 씨 정규 앨범 수록곡 연애편지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 고수는 힘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연애편지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임영웅 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저는 임영웅 씨가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가수들은요,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통을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의 진짜, 그리고 오늘 분석할 연애편지까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제작비도 더욱 많이 지출될 거고요. 임영웅 씨 본인도 타이틀 이외에 다른 수록곡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참으로 힘든 것인데, 임영웅 씨를 조금 더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영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야,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래 물든 저녁 하늘이, 노래 물든 저녁 하늘이. 이 곡의 작곡가는 자전거 탄 풍경에 송봉주 씨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받은 곡이 아니라 2020년 7월경에 받은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2년 만에 녹음이 되어진 그러한 곡인데요. 임영웅 씨가 이 곡을 딱 받고 바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내가 해야겠다. 이러한 곡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임영웅 씨는요, 인복도 타고났고 실력도 타고나서 많은 것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참 저녁입니다. 떠오른 그대 생각에, 오랜만에 참 저녁입니다. 떠오른 그대 생각에. 여러분들은 이 곡의 가사를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가사를 쭉 보면서 야, 참 서정적인 가사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영웅 씨도 이 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리로드 영상에서 보니까 임영웅 씨 본인도 참 서정적인 가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곡은 참 나랑 잘 맞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영웅 씨가 왜 이 곡이 나랑 잘 맞겠다, 아, 바로 내가 해야겠다,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바로 임영웅 씨의 따스한 보컬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곡의 악기 구성을 보게 되면 기타 이외에
특별한 악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목소리가 조금은 아쉬운 분들에게는 이러한 곡은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곡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 하나로 음악을 가득 채워야 하니까 타고난 보이스가 중저음이 풍부하지 않다면 또 타고난 보이스가 별로라면 이러한 곡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겠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바리톤으로서 이 중저음이 중심이 되고 믹스 보이스를 이용해서 이 하이엔드 부분까지 아주 부드럽게 가창할 수 있는 가수가 우리 임영웅 씨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듣자마자 내가 해야겠다, 나랑 참 잘 맞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지막히 불러볼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나지막히 이름을 불러볼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자, 제 채널의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노래를 들을 때 그냥 들었지만 이제는 김 대표가 알려준 여러 가지 지식들이 머리에 쌓이다 보니까 가수가 노래를 할 때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임영웅 씨 표정과 이 감미로운 노랫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임영웅 씨의 이 보컬 메커니즘은 광대를 들어서 웃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임영웅 씨가 웃고 있나요? 무표정인가요? 네, 무표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이런 보컬 테크닉, 보컬 메커니즘 쪽에서 임영웅 씨가 다른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노래는요 그냥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을 악기화 시켜야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지금까지 임영웅 씨가 해온 웃는 모습, 그리고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이 악기화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석할 연애편지에서는 임영웅 씨가 무표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연애편지라는 곡에서는 임영웅 씨가 보컬 테크닉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노래는 어떻게 부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소리가 타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보컬 테크닉으로 목소리의 왜곡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임영웅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즉, 목소리가 타고난 사람들이 그 어떤 테크닉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타고난 그 성대의 진동 하나로만 음악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임영웅 씨가 이번 정규 앨범에서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감탄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대가 너무도 많아, 그대가 너무도 많아. 자, 이 부분도 보세요. 그대가 너무도 많이라는 글자에서 소리를 살짝 띄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무표정을 하다가 저렇게 반가성으로 띄우는 거, 그치만 소리가 어둡지 않게 밝게 나오게 하는 저 테크닉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대부분 무표정을 하게 되면 소리가 어두워지고요, 소리가 먹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무표정을 하게 되면 소리의 포지션 자체가 뒤로 머물게 되어 있는데요.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무표정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앞으로 나오죠. 참아 그립단 말 대신. 이야, 여러분, 차마 그립단 말 대신 이 부분에서 소리의 위치가 상당히 앞으로 나오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여러 차례 따라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 부분을 부를 때 테크닉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타고난 그대로 불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타고난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꽃잎을 넣어보내며 하얀 종이에 하지 못한 말, 꽃잎을
넣어 보내며 하얀 종이에 하지 못한 말 야, 가사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연애 편지를 쭉 듣고 있다 보면 이러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바로 속삭이고 있다. 이러한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리고 임영웅 씨 본인도 최대한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컬 테크닉적으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말하듯이 노래 부르기입니다. 즉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테크닉을 임영웅 씨가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딕션 하나 무너지지 않고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로드 영상에서 보니까 임영웅 씨 본인도 이 노래는 음정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말하듯이 부르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임영웅 씨는요, 이 보컬 메커니즘적인 것들과 어떻게 노래 불렀을 때 대중들이 가장 편하게 듣는지 잘 알고 있는 가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요, 참 지혜로운 가수라고요. 제가 음악을 쭉 해보니까요, 많은 음악가들이 나르시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만 즐거운 음악을 해요. 그렇게 음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그 음악가의 음악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듣는 이가 없으니 그 음악가는 결국 음악을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음악가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중들의 니즈를 알아야 됩니다. 즉 대중들의 마음을 파악해야 돼요. 대중들이 어떤 걸 좋아하나, 대중들이 어떤 음악을 했을 때 나를 사랑해줄까, 내가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임영웅 씨는요,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임영웅 씨의 많은 노래들을 분석해 왔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 어떤 곡 하나 똑같이 부른 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와요. 성대를 갈아 끼웠다. 또 다른 창법을 썼다. 즉 대중들의 니즈 그리고 작곡가의 의도,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가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획을 긋고 있는 가수가 된 것입니다. 아직 그댄 내 고운 사랑이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리로드 영상에서 보니까 이 장면을 촬영을 할 때 웃음이 자꾸 나와서 웃음을 참고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어떤 곡에 실릴까 참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나니까 아, 연애 편지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연기가 상당히 좋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임영웅 씨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연예인이지만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하나 찍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 하거나 연기를 해야 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하고 낯뜨겁습니까? 그런데 임영웅 씨가 참 예술가는 예술가예요. 촬영 직전까지 웃음이 나와서 참고 있다가 저렇게 촬영에 딱 들어가니까 프로다운 모습으로 연기에 몰입하죠. 여러분, 저런 모습이 바로 프로페셔널적인 모습입니다. 저러한 면모를 갖추어야 연예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로이 스쳐 장을 흔드는 외로이 스쳐 장을 흔드는 여러분 보세요. 명가수의 특징,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또 나왔어요.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나믹의 표현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다른 곡에 비해서 더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 곡의 다이나믹은 피아니시모에서 많이 커져봤자 메조 피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쓰는 테크닉 중 하나가 딕션, 이 발음을 조금 더 씹어주는 거예요. 즉 조금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모습에서 자연스러움이 없어졌나요? 절대로 아니죠. 바람 소리 쓸쓸한 시간입니다. 쓸쓸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고 김광석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김광석 선생님이 제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그분의 위대한 업적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모습에서 이 자연스러움의 극대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저는 그래서 임영웅 씨가 김광석 선생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김광석 선생님은 정말 한 세대를 대표했던 우리나라 대표급 가수예요. 그런데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그러한 자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임영웅 씨 노래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폭이 좁은 비브라토가 형성이 되죠. 저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한 가수구나, 이러한 생각이 나면서 감탄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멜론이나 벅스에서 탑 100에 있는 노래들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귀에 까슬까슬한 소리로 대중의 귀를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들은 처음 딱 들었을 때 노래 좋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오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래들을 우리가 오래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연애편지 같은 노래입니다. 들어도 귀가 하나 아픈 거 없이 오래도록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김광석 선생님의 노래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임영웅 씨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은 오늘날의 트렌드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죠. 그런데 정규 앨범에 이러한 곡을 넣었다? 이것은 정면 승부예요. 그런데 이 정면 승부가 너무나 좋은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어둠만 들고 마지막히 그대를 넣어봅니다. 어둠만 들고 마지막히 그대를 넣어봅니다. 1절에서는 소리의 응집력, 이 소리의 알맹이를 살짝 약하게 했다가 2절에서는요, 소리의 알맹이를 살짝 더 붙이죠. 이 알맹이라는 표현은 참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것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을 제가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임영웅 씨 노래를 들어보면 1절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알맹이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사진, 몰래 꺼내본 낡은 사진에. 그리고 여러분, 리로드 영상에서 보니까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녹음하는 레코딩 현장 씬이 조금은 나오더라고요. 그때에 디렉을 봐주시는 분이 작곡가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디렉을 봐주시는 그 분의 요청을 임영웅 씨가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요, 진짜 사람 겸손하고 좋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임영웅 씨 정도로 슈퍼스타가 되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그런 것을 내색하지 않고 디렉을 봐주시는 분의 말씀을 아주 겸손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대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 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러한 발성을 비슷하게 사용했던 임영웅 씨의 커버곡이 하나 있는데요. 맞춰보세요. 3초를 드릴게요. 3, 2, 1. 바로 그날들입니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사랑의 콜센터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불러주었죠. 여러분, 지금 이 발성에서 호흡의 세기와
구강 공명을 조금 더 증폭해주면 그날들에서 사용했던 그 창법이 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는 제 생각에 김광석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광석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 보면 링보이스가 살짝 일어납니다.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링보이스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은 클래식 보컬들, 성악가나 뮤지컬 가수들이 사용하는 링보이스하고는 조금은 다른 결의 링보이스입니다. 같은 링보이스긴 하나 대중가요와 더욱 잘 어울리는 링보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임영웅 씨가 그러한 테크닉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참아 그립단 말 대신 자, 보셨어요? 링보이스가 일어나죠. 딴 말 대신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고개를 과하게 밑으로 내려서 이 저음 증폭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입술 바로 앞에서 링보이스라는 공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비브라토도 너무나 세심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명가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본 밤하늘에는 저는 임영웅 씨가 연애 편지라는 곡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를 막 지르는 곡들은요,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과한 다이나믹에 노래가 묻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음악을 표현하지 않아도 노래가 얼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연애 편지라는 곡과 같이 악기 구성이 단출하고 목소리 하나로만 채워야 되는 이런 곡들은요,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리로드 영상 레코딩 씬에서 보면 디렉을 봐주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뒷부분이 조금 과한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임영웅 씨가 막 적으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경청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노래는요, 조금만 세게 불러도 과하고 투머치한 느낌을 풍겨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다른 곡들에 비해서 이 노래에 엄청난 정성을 쏟았을 것 같아요. 아스라이 먼 작은 별 하나 저는 아스라이 먼 작은 별 하나, 이 가사 표현에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여러분, 아스라이, 이 표현은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이 가사의 뜻이 뭐냐면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가물가물한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아스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 표현 정말 좋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면서 정말 감미롭게 표현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 보이스와 이 가사의 예술적인 표현이 시너지를 이루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딕션이 너무나 좋죠. 여러분, 레코딩을 하게 되면 라이브를 하는 무대보다 70% 정도의 힘으로 노래를 불러야 그 레코딩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요, 이렇게 다이나믹의 레인지가 넓지 않고 악기 구성도 단출한 곡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부르고 마이크의 거리도 가깝게 했다가 멀리 했다가 이러면서 정말 이 세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믹싱도 오래 걸리고 마스터링도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곡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물을 들어보면 너무나 감미롭고 우리 귓가를 간질간질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들어도 더 들을 수 있는 곡이 바로 이런 곡이라는 건데 너무나 잘 만들었네요.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보세요.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할 때도 그대를 닮은과 작은 별 하나, 여기에서 음악 표현이 다르죠.
그대를 닮은에서 크레센도로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음악 표현을 다 하고 넘어가요.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임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야,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정말 서정적인 가사네요. 그대 고운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대 고운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대의 고운 이름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연애 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들어보면서 임영웅 씨의 그 호흡 떨림 하나 들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야,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수록곡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타이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러한 가수가 몇 안 됩니다. 대부분 타이틀곡에 많은 정성을 쏟지 이렇게 수록곡 한 곡 한 곡마다 정성을 쏟고 노력하는 가수는 몇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를 더욱 응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애 편지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공개가 되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다른 곡들도 혹시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